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경우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삼성 SDI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고 막 악써요 막. 얘가 얼마나 좋은 업체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 상황이고 우리나라 매겨 살릴 게 2차 전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에서도 그랬었어요. 셀트리온 뭐 국민주지 뭐. 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안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욕하면 큰일 날 상황이었지. 어? 그룹의 그 지도가 바뀐다 해가면서 삼성 SDI를 이걸 누가 저평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익 범위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얘 시가총액 5위, 얘 시가총액 6위, 얘 시가총액 17위, 얘 시가총액 18위. 얘 시가총액 그 130조 정도 하죠 지금. 얘 주식수 6,800만 주짜리예요. 50조. 얘 7천만 주짜리 49조 정도 하고. 얘가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17 16조 17조 뭐 왔다 갔다 하죠.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에서 우리는 이 세 종목은 다 지금 편입 비중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나쁘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다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거만 하나만 염두에 두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팔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의약품 쪽, 바이오 쪽 못하던 분들의 가장 큰 쪽은 무조건 사라라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나 있고, 무조건 사라는. 제약바이오도 보고자료가 없었잖아요. 보고서 자체도 없었고. 그런데도 보도 자료를 놓고, 보도자료, 회사에서 뿌리는 자료, 뭐, 이번에 베트남에서 뭐 어쩌고, 이번에 뭐, 일본하고 뭐, 공동개발은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로 주가 견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현혹되는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되는 업체도 있었고, 근데 2차 전지의 기준도 지금 삼성 SDI가 PBR이 3.43배입니다. 이게 어찌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PER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우리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비중도 갖고 있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분기 매출 1조를 넘겼다. 사상 최대치다. 그러면 이제 흥분들 하시는데 1년에 그럼 4조잖아요. 물론 내년치도 또 봐야 되겠지만 4조인데 4조의 규모는 지금의 시가총액 16조, 17조 감안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다 반영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라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안 돼요.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바이오 종목에서 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피눈물을 나게 한 거고 신라젠 뭐 거래 정지 당할 때까지도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무조건 안 돼라고. 그럼 2차 전지도 무조건 안 된단 말이야. 어? 지금 실적 대비해서 또 성장성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그룹 주고 우리 이 수익 다 상환했잖아요. 주간 단위에서 8월 2일에 정확히 8월 2일부터 주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0일, 8월 17일 날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꿉니다. 삼성전자 빼고 거래대금 4조를 넘겼어요, 내가. 삼성전자도 거래대금 4조 넘긴 날이 없어요. 딱 한 번 11조 넘긴 날 하루. 4조 넘긴 날이 없어요. 근데 얘가 4조를 이틀을 넘겨요. 그러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난리가 났었지 뭐 36만 원까지 갔고 우리 이거 수익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하고 나왔어. 얼마에? 30만 원 수준에 손절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0만 원 전후 그 밑에. VVIP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윤정도 말이 맞구나. 2차 전지도 내년 내후년 되면 분명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윤정도 말이 맞구나. 무너지는구나. 결국 무너지는구나.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그건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도 사실은요. 아까 이제 그 LG화학 물적 분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삼성 SDI도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7월 말에
그 IR을 진행해죠. 누가 LG화학이. 그때 IR 진행하고 2차 전지주들 뭐 실적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까지. LG화학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삼성 SDI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하락률이 비슷해. 그런데 LG화학한테만 물적 분할 악재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하락률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이 79% 올라왔고 얘는 조금 퍼센테이지로 조금 더 올라왔었을 거예요. 조금 더. LG화학 79%, 얘가 한 100%, SK이노베이션은 뭐 시가총액이 5조에서부터 움직였던 애라 더 작았죠. 그래서 더 가볍게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짧은 기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시장 올라갈 때 얘도 오버슈팅에 의해서 조정받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시장 무너지면 얘도. 이러는 사이에 작년엔 누가 갑니까? 작년에는 작년 하반기에 에코프로가 작년 기준이에요. 에코프로가 다시 기업 분할을 또 하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분할이 되고 시가총액 착시 현상이 나옵니다. 좀 싸 보이는. 그래도 주가 그렇게 탄력 못 받아서 왜? 원초 올라온 가격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 예전으로 하면 100% 무상증자를 에코프로 HN이 뭐 5배인가 7배인가 뭐 하여간에 엄청난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에코프로 HN이 폭등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연동이 되고 에코프로 BM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결국은 에코프로 BM 쪽에 수주 공시가 나오는 거죠. 10조짜리. 그 수주 공시가 사실은 3년치. 그리고 원래 납품하던 쪽.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이미 10조까지 올라간 에코프로 BM의 그것은 그 내용은 주가 견인의 모멘텀은 돼도 그것 때문에 저평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평가니까 주가 더 땡겨줘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2차 전지도 순환이 있어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이때 다 올라갔죠. 이때 올라가면서 나머지 쪽도 쫓아 올라온 거고 이렇게 이제 뭐 무너져 있을 때 뭐 무너졌다는 표현보다 뭐 조유종이 깊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또 LNF 이런 쪽의 강세와 나머지 또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있었죠. 대장들은 못 가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4월, 5월부터 2차 전지 주들이 이쪽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언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움직였어요, 사실. 이때는 별로 못 가잖아요. SDI나 LG화학도 그렇고. 이때 이제 7월부터 에코프로 또 코스모 그룹주들 뭐 신고가 사상치들 신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아까 보신 특히 이제 10월 달의 기준에서 아까 보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5종목의 저점 대비의 변동률이 상당한 거죠. 물론 금양 같은 경우도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7월 이후에 500% 이상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들의 흐름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은 누가 또 갖고 왔습니까?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전체 무게감을 이끌어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고 7월 말에 보호해수가 풀리면서 LG 화학이 갖고 있는 81.84%가 유통 물량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전에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조금 확대가 됐고요. 이번에 11월 달 기준에서 비중이 확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액티브 쪽에서 미리 사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비중 때문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에게 물량이 넘겨질 거고, 그게 이제 11월 말에 넘겨지겠죠. 넘겨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물량에서 패시브 자금은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뭐 말 같지도 않게 폭락을 해도 안 빠져나가. 대신에 그거를 대차를 주죠. 그래서 대차의 공매도가 이제 좀 실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추세에서 삼성 SDI를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나중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펀더멘털 좋고 다 좋지만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과도하게 솔직히 제가 볼 땐 올라와 있어요. 프리미엄이 높아. 나중에 이제 그 MSCI 지수 이제 패시브 자금 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의 비중 이런 부분 다 정산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다.
근데 공매도는 이제 그 대차 물량이 이제 형성돼 있으니까 공매도 나올 수 있고, 또 LG화학에서도 사실은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심은 하고 있었지만은, 조심을 하고 있지만, 우리 뭐 지분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70%를 얘기를 했어요 벌써 이미. 무슨 얘기냐면 11.84는 블록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블록대를 하면 그 물량이 쏟아진다는 게 아니고 그 물량에 대한 또 대차가 형성될 수 있다.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정점의 인식이 잡히면 그때 돼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지금은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잖아요. 뭐 거래량 주는 것도 눈으로 보여지지만 거래대금이 이제 줄어질 때, 거래대금이 둔화될 때, 그럴 때에는 거래대금이 둔화될 때는 또 거래량이 둔화될 때는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메이저의 경우에는 이 수급이 눈에 확 띕니다. 수급이.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수급이 빠져나가는데도 뭐 손바뀜 수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강세를 띄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래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수급 보여지는 대로 움직여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움직여.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수급이 계속 들어왔는데 얘 왜 이렇게 못 움직이지? 근데 못 움직이는 게 여기서 한 방에 10월 달에 와장창 들어오면서 우리가 10월 21일 날 금요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도 좀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단은 앞전보다 실려 있죠. 월등히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얘는 이제 더 가는 거고, 유지가 안 되면 그럼 못 가죠 이제. 그럼 정확히 21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거래가 빵 터진 이날. 그럼 그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예요? 5MA, 20MA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면 거래가 터진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추세매매라는 거예요. 추세매매. 수급까지 들어왔네 이렇게. 근데 거래가 이따시만큼 터졌어. 그럼 평상시보다 월등히 터진 거잖아요. 그럼 거래대금도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예를 들면 5천억이잖아요. 이렇게 5천억 전후.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3위 전후에 놓여져요. 거래대금 최상위 3위 혹은 2위 뭐 이렇게 넘겨요. 5천억이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변동성 매매. 5천억씩 막 터져. 4천억, 5천억씩 터져. 그게 변동성 매매. 그게 하루에 SDI가 뭐 5%, 7%, 8%씩 나오는 변동성 매매. LG화학도 똑같아요. 11%씩 움직일 때 거래대금 솔직히 좀 모자랐어. 한 3천억 갖고는 안 돼. 더 터져야 돼. 근데 유통 물량이 원체 작으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다시 만약에 이런 거래대금으로 둔화가 된다. 둔화가 되면은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추세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와, 이거 한 달 만에 무슨, 삼성 SDI가 한 달 만에 40% 올랐으니까 고점을 기준 잡으면 지금 종가로 기준 잡아도 36% 올랐어요. 이거 언제 팝니까? 물어보는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그 전문가들, 기술적 분석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66만 원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그건 정신 나간 애들이야. 그런 애라고 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70만 원 목표 주가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70만 원의 목표가 뭔데? 만약에 70만 원을 목표로 잡는다면은 이 SDI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성장성을 포함한 펀더멘털에서,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성장성을 포함한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죠.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7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예를 든다면. 그럼 그거 오면 그거에 맞게 착취하면 돼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다가 뭐 이건 70만 원까지 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따구로 기술적 분석하자면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 뭐 줄 그냥 아무데나 막 거. 야, 명목 가격 70만 원에 뭐 매물벽이 형성. 얘가 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소형주는 매물이 있어요. 유통 물량이 많은데 주가 땡겨놨다가 위에서 때려버리면 그게 매물이 되는 건데, 대형주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매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가 있는 거죠. 어느 날부터 막 매도를 시작해. 어느 날부터 막 매수를 해. 매수를 하면은 매물이고, 앞에 매물이고 뭐고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근데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70만 원 넘겼으니까 뭐 70만 원이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그거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그럼 내가 돈 내는 전문가 걔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삼성 SDI의 지금의 수급 높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거를 대고 명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석을 할 때 윤정도라면 기술적 분석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때는 윤정도라면 이런 종목은 매물벽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 쪽인데 무슨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대주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무슨 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매물이. 어?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수급 범위가 이 당시에 고점을 찍던 위치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죠. 그러면 최소 범위 나는 여기를 넘긴다고 본다. 윤정도는. 앞에 계속 뭐 고평가네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미련 갖지 말라는 거야.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리네, 세계를 매겨 살리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 기술적으로 딱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거고, 지금 기술적인 범위에서 수급 범위가 놓고 보시니까 어때요? 앞전에 형성되어 있던 수급 대비 월등히 높여져 있죠. 선생님 그런데 이쪽 수급 대비해서는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손바뀜도 해석을 하고, 손바뀜도 해석을 해보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해석을 해보고, 실질적인 유통 물량도 해석을 해보고, 저 규모, 3월 이후에 누적 수급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도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삼성 SDI 7월 달에 설명을 드릴 때에도 수급이 10월 21일 날 설명드릴 때도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번 추세의 요 거래량과 요 수급이라면 요 거래량과 요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이라면 요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설명드릴 때 카카오뱅크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거래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주간 단위 2조씩 터져줘야죠. 주간 단위. 이 주간이니까 2조씩 거래가 터져줘야 돼. 이미 1조 5천억은 터졌어. 근데 1조 5천억 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면은 저 정도의 저 양봉의 저 크기, 저 가격대였다면 여기를 더 뛰어넘으려면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2조씩 터져줘야 이 앞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펀드멘탈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는 윤정도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삼성 SDI를 분석을 합니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죠.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메이저들이 수급을 넣어서 움직임을 주느냐. 메이저가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를 실어가면서 손바뀜 수급이라 할지라도 추세 범위를 주느냐. 거래가 없는 그 추세 범위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SDI 2차 전지 쪽 가지고 가시고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굳이 그거 안 보더라도 뭐 수급 논리가 굉장하다. 그렇다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11월 9일이나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나 이런 건 다 봐야 됩니다만 크게 그거에 뭐 연연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82만 8천 원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저 수급 범위를 똑같은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 일간 기준에서 3일날 급등이 났죠. 3일날 포스코 케미칼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 포스코 케미칼을 가져간 차트 보시면 똑같은 그 해석을 해드렸는데 쟤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런 건 없겠죠. 제 기준입니다. 윤정도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은 되고 삼성 SDI는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얘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문자 매매 사인 계속 뭐 10월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게 문자가 나가요. 10월 이후에 그렇게 해서 15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고점 대비 21%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맹신하면서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돌려질 때 거래가 없으면 못 따라붙는데 거래가 터졌고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전체가 돌려진다면은 이쪽의 명분은 폐배터리 수준이 아니라 유통망을 통해서 잡아 들어올릴 수 있는 그 내용, 유통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중국 거를 못 쓴다 했을 때 그래서 GMA에서 이제 포드 쪽의 물량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어요. 실질 그 포스코 유통망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SDI 수급하고 똑같은 논리를 드린 거예요. 이때가 17만 원대예요. 17만 원대인데 이렇게 보시면 15만 원까지 깨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14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볼 수도 있다. 앞전에 이제 뭐 저점 부분들 여기까지도 뭐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저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을 보셔야 된다. 수급이 꺾여버리면 물량이 나오면서 미끄러지면은 그건 감당이 안 된다. 메이저가 사줘야 되는데 메이저가 개인에게 막 떠넘기면서 밀려 내려오면 그건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저 물량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더 수급이 들어오면 앞전 고점은 당연히 뚫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캔들 패턴, 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또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 전부 다 설정을 하는 와중에 그 중에 이제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캔들의 색깔, 캔들의 패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방향성, 거래량, 거래대금 이건 뭐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샀느냐 팔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랬죠. 누군가가 샀느냐 팔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왔단 말이지. 더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앞전 고점들을 싹 다 넘기고 신고가를 낼 때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더 들어왔죠. 더 들어온 거예요. 이따시만큼 더 들어온 거 지금. 저 줄을 거드렸잖아요. 줄 대비 더 들어온 거야.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한 6천억 매수를 한 거예요. 짧은 구간에 6천억. 그 6천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은 짧은 구간에 굉장히 많이 1조 6천억 막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저 수급이 들어올린 건데 저 수급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는 거 그걸 따지라는 거죠. 그걸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기준에 양봉이 터져 있고 추세 강화가 형성돼 있는데 저거를 가지고 70만 원 목표주가 닿았으니까 차익 실현하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 따져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목표주가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성장성까지 포함해서 목표주가 설정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 목표주가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목표주가는 그냥 뭐 줄 거놓고 여기서 뭐 매물이 그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대형주의 기준에. 대형주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수급이 눈에 확 띄게 들어오면서의 수급 논리. 이것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시가총액 2위 LG에너솔루션 부분에 가려져 있지만은 저게 다 수급이에요. 맨 밑바닥에 빨간 색깔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10월 달에 다 미친 듯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 거야. LG화학도. 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메이저가 움직였지. 어? 메이저 종목이 움직인 거지 수급 없이 가는 경우는 드물단 얘기예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렇게 가기에는 차익 실현 아무 데서나 설정하지 마시고 잘 잡아내십시오. 지금으로서는 가져간다. 아시겠죠?